엄청난 재산과 이탈리아 반도의 복잡한 상황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중세 이탈리아는 원래 신성 로마적 황제가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12세기경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가 황제와 싸워 자치권을 얻게 됩니다. 중세 말에는 이 도시들끼리 서로 정복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힘이 센 5세력이 경쟁하는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다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었구나. 당시 이탈리아는 5강국입니다. 밀라노 공국, 베네치아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나폴리 왕국, 그리고 교황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5개의 나라가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시로 전쟁과 암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반드시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이탈리아 풍자시를 진호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돈이 사람의 모든 죄악을 숨겨주고, 돈이 남들의 부러움을 사게 하고, 돈이 매력적인 여자를 대령하고, 돈이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고, 돈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고, 돈이 원수를 땅에 쓰러뜨리지. 그러니 돈 없으면 패가 망신이요, 세상 만사는 돈으로 돌아가지. 돈만 있으면 천국도 갈 수 있으니 현명한 자들이여 돈을 쌓아라.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아시겠죠? 돈. 피렌체 역시 15세기 주변 국가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피렌체 사람들은 매번 살인적인 전쟁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때 돈이 많아야 더 강한 용병을 고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용병 가격이 국가를 휘청거리게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래서 피렌체 정부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대한 전쟁 공채를 발행했는데 그 이자가 엄청났습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채의 이율은 나중에는 최대 100%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와. 이자가 100%? 2배를 줘야 되네요. 원금을 그러네요. 줘요. 피렌체 정부의 돈이 다급해진 이때 공채 형태로 약 15만 플로린, 하나로 1,500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준 곳이 바로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그 정도 자금력이 있는 곳은 메디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자 메디치 가문을 보는 피렌체 시민들의 시선은 달라졌죠. 도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정부에 돈을 빌려준 메디치 가문을 칭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메디치 가문은 돈도 벌고 피렌체 권력에도 살짝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돈이면 돈, 권력도 이제 뭐 차지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다른 세력들이 막 시기 질투 이런 건 없었나요? 메디치 가문에 막 파멸시키려고 막. 예,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메디치 가문은 1430년대 피렌체 내에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피렌체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알비치 가문이 코시모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 세력까지 키우자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겠지. 질투했구나. 그럼 뭐 어디나. 그렇죠. 1인자에게는 늘 질투가 있죠. 네, 그래서 알비치 가문은 메디치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 코시모가 피렌체를 장악하려는 위험한 야심을 품고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알비치의 명령으로 정부가 코시모를 체포했는데 과연 코시모의 앞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비치 가문은 코시모를 사형에 처하고 싶어 했지만 위협적인 코시모의 지지자들 때문에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코시모가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네치아에서 외교관을 바로 보내서 피렌체 정부에 항의했고
그 다음에 이 다른 뭐 메디치한테 돈을 빌린 국가들, 그 권력자들도 바로 메디치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코시모가 감옥에 있을 때 직접 매수한 사람도 있었대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을 재판하는 그 피렌체 시장이었어요. 문제가 그 사람이 원래 알비치 가문에서 이미 매수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코시모가 몰래 10억을 줘서 그 사람이 그 10억을 받자마자 바로 재판도 안 하고 바로 집으로 가버렸대요. 아, 진짜 돈이 권력이네요. 독이 들어섰으면 얼마나. 와, 근데 그 교수님, 그 코시모가 만약에 추방되면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코시모의 재산은 무사했습니다. 어? 코시모는 이런 일이 생길 걸 미리 눈치챘고요. 100억 원에 가까운 피렌체 정부의 채권을 다른 지점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여러 수도원에 수십억씩 나눠서 맡겨두었습니다. 선견지명이 있었네.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유지하며 피렌체로 돌아올 틈을 노리던 중 얼마 뒤 상황이 갑자기 코시모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치 가문과 친한 교황 에우게니우스 4세가 피렌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코시모의 지지자들로 정부를 채운 것이죠. 오, 이렇게 다시 피렌체로 돌아오게 된 코시모는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렌체라는 도시국가 권력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코시모는 자신의 모든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갖가지 겉모술수로 피렌체의 정권을 장악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코시모가 제일 먼저 손을 뻗은 것은 피렌체 정부였습니다. 당시 피렌체 정부의 구성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추첨으로 시장과 정부 위원들을 뽑았는데요. 선거 방법은 간단했는데 선거위원회가 명망 있는 시민들의 이름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두면 이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시장과 정부위원들 총 9명을 뽑아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코시모가 정권장을 결심한 후부터 이상하게도 피렌체 정부 대표로 메디치 가문의 지지자만 뽑혔습니다. 대체 어떤 방법을 쓴 것일까요? 그래서 아까 사람들 또 매수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뭐 있죠. 선거단을 매수했다든지. 코시모가 쓴 방법은 바로 선거위원회를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거위원회가 가죽 주머니에 이름을 넣는 과정이 비공개였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 들어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코시모는 이 맹점을 노린 것입니다. 선거위원회를 움직여서 코시모의 지지자 명단만 가죽 주머니에 넣게 한 것이죠. 그러니 겉으로 공정한 선거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철저한 선거 조작으로 메디치 지지자들만 선출되었던 것입니다. 와, 이거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요. 네, 이런 권모술수로 메디치 가문은 자신들의 뜻대로 정부 대표들을 움직였고 마침내 피렌체의 정치와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리 씨, 그러면 코시모를 반대하면 어떻게 됐어요? 코시모는 그 반대파를 이제 도시에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알비치 가문도 자신에게 위협을 된다고 생각되자마자 바로 피렌체에서 다 쫓아내고, 근데 그때 아마 쫓겨낸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을 거예요. 하지만 코시모는 피렌체 정권을 잡은 후에도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한번 돈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언제나 다시 자기 이익을 위해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시모는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에 자신과 가문을 지킬 압도적인 무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밀라노의 강력한 지배자 프란체스코 스포르차 공작이었습니다. 스포츠도 유명하죠. 코시모는 스포르차 공작의 막강한 무력을 얻기 위해서 큰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을 했죠. 그리고 그 대가로
코시모가 필요할 때마다 군대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즉 돈으로 스포르차 군대를 메디치 가문의 방패로 삼은 것입니다. 코시모가 이런 식으로 스포르차에게 빌려준 돈은 하나로 무려 1,000억 원. 1,000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빌려주는 거지. 나는 안 빌리고 싶을 수 있잖아. 갑자기 1,000억 빚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겉모술수로 돈과 권력, 뭐 군사력까지 이제 얻었어요. 그럼 이제 만족한 건가요, 거기서? 메디치는? 메디치 가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걸 손에 쥔 코시모는 이번에 가문의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황청이 기독교의 최대 행사인 공의회를 개최했다가 난항에 부딪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공의회는 기독교 최고의 성직자와 신학자들이 소집해 열리는 최고 종교 회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세계 주요 국가 회의를 G7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세 종교 버전의 G7이 바로 종교회의였습니다. 코시모는 곧장 교황에게 달려가서 이 국제적인 행사에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메디치 가문에서 후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공의회가 열리는 장소를 페라라에서 피렌체로 옮기라는 조건을 달았죠. 그 결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남을 피렌체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올림픽 행사 유치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래. 안으로는 피렌체의 명성을 드높인 가문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밖으로는 동서교회의 화합을 논의하는 중대한 행사를 지원한 기품 있는 가문으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와. 아리 씨, 그 메디치 가문에서 굉장히 그 자랑스러웠겠네요. 그러면 메디치 가문이 이 행사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 메디치 가문의 궁전에도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의 제목은 돈반 박사의 햇렬이에요. 재밌는 거는 돈반 박사의 햇렬인데 이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 메디치 가문과 관련된 그 인물들이죠. 얼굴들이 저기 코시모도 있고 다 돈 뭐 빌린 네. 사람들일 거예요. 돈 빌린 사람보다 이렇게 보시면은 스포츠도 나오고 뭐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파레이드식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때 메디치 시대 때 옷 스타일로 입고 그렇게 파레이드를 해요. 재밌죠? 신기하다. 메디치 가문은 코시모 때에 이르러 15세기 유럽 최고의 가문 중 하나로 올라서는데 성공합니다. 가문의 위세가 최정점에 이른 시기 한 인물의 등장으로 그야말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명문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 여기서 이 인물로 인해서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 초상화 속 인물은 로렌조 데 메디치입니다. 로렌소가 제일 유명하죠. 할아버지인 코시모가 죽은 후 병약했던 아버지 피에로 맞아 사망하면서 1469년 겨울 로렌조는 20살 어린 나이에 거대한 가문을 이끄는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 그것도 20살? 사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공부뿐만 아니라 뭐 노래 아니면 무술까지 진짜 못하는 거 없었어요. 근데 가장 뛰어났던 게 바로 말빨이었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이거 듣는 사람들이 진짜 다 홀딱 그냥 넘어갈 정도로 말을 잘했대요. 교수님 그러면 이 피렌체를 더 장악해 나가는 이 메디치 가문에 저번처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로렌조가 권력을 잡는 것에 불만을 가진 가문이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가문이 피렌체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인 파치 가문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를 휘어잡으면서 서서히 권력에서 멀어져 갔던
파치 가문은 다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랫동안 메디치 가문을 군사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해 줬던 누굴까요? 스포르차? 그렇죠. 네, 밀라노의 갈레아쪼 마리아 스포르차 공작이 암살을 당합니다. 오, 지켜주던 스포르차 가문에서 어떻게 이때다 싶은 파치 가문은 곧바로 메디치 가문을 없앨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로렌조와 그의 동생 줄리아노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